안녕하세요. 강사 김태현입니다. 14강 주제는 겟더타운 스페이스 만들기입니다. 자, 겟더타운에서 스페이스를 만들 때는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하시면 만들 수가 있고요. 로그인은 구글로 하시기를 권장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이제 구글 로그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글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유형을 선택해야 되겠죠. 유형에는 이렇게 크게 우선은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 외의 템플릿을 더 보고 싶다면 맨 마지막에 있는 메뉴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요 겟더타운의 특성을 살린 주요 유형들은 이렇게 세 가지: 리모트 오피스, 팀 소셜, 컨퍼런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내가 목적에 맞게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맵 사이즈나 테마를 선택을 하는데 인원은 150명, 그리고 테마에 따라서 인원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테마별 맵 사이즈를 확인을 하고 셀렉션을 누르면 맵에 테마가 설정이 돼서 생성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스페이스를 만들 때 이름을 지정해 주는데요. 이름을 입력하면 그 이름이 URL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사용 여부 설정을 체크를 해주고 아바타 이름 입력한 다음에 조인을 누르면 되죠. 아바타 이름은 내가 신명이 아니어도 된다. 아바타는 여기 에디트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설정해서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마이크나 이 비디오는 처음에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에 체크하는 게 허용 체크가 뜰 거예요. 그걸 꼭 해주셔야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때는 이렇게 끄더라도 여기서 허용 체크는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페이스를 한번 만들어서 같이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겟더타운을 검색을 해서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겟더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사인인이 있었죠. 사인인 누르셔서 우리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미 한번 아까 로그인이 돼가지고 바로 그냥 클릭하니까 로그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든 스페이스들이 저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아마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나오실 거예요. 없고 뭐 코카콜라 방문하셨으면 방문한 맵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내가 만든 맵들은 여기 마이스페이스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맨 앞에 포토송이를 누르면 겟더타운 홈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마이스페이스를 누르면 내 스페이스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바타를 눌러서 내 이름이나 캐릭터를 편집하고 로그 아웃, 사인 아웃 하는 것들은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누르면 내가 맵을 만들 수 있겠죠. 클릭해서 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표 카테고리가 3개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리모트 오피스, 팀 소셜, 컨퍼런스 이렇게 3개가 주요 카테고리이고, 그다음에 이 외의 것들을 하고 싶을 때는 밑에 있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내가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빈맵도 여기 들어가면 있었죠.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카테고리가 대표 카테고리가 앞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 템플릿을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여기에 리모트 오피스를 한번 템플릿을 사용해 볼게요. 자, 템플릿 누르고 들어가면 여기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인원수는 150명까지 있고, 내가 인원수를 늘렸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밑에 테마가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원수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명 정도를 많이 하는데 우선 100명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테마 중에서 코지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지금 선택할 수 있는데 코지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셀렉션 누르면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메타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한글로는 안 돼요. 지금 영어로만 이름을 넣을 수가 있고요. 이게 URL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메타라고 넣고요.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맵이 간단하게 내가 선택한 템플릿으로 만들어지고, 에디트 눌러서 우리가 아바타를 편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름 입력하고 접속을 하면 되겠죠. 이름은 실명 아니어도 된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조인 눌러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맵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100명 사이즈로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100명의 인원이 사용하는 맵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지금 포털도 연결돼 있고, 겟더타운에서는 이렇게 이 카트를 탈 수 있어요. X키를 눌러서 카트를 타면 좀 더 이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있고, 잽에서도 이런 기능이 최근에 추가되긴 했는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리려면 다시 X를 누르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 뭐라고 했었죠? 잽에도 있었죠, 이런 기능이. 내가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렇게 활성화되는 공간은 프라이빗 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사람끼리 대화가 가능하다. 지금 여기 한 칸 한 칸 되어 있는 이유는 내 자리인 거죠. 그래서 나만 어떤 것들을 볼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내용들, 비디오, 오디오 이런 것을 듣지 못하게, 또는 내 옆에 내 자리에 찾아온 사람과 나만 대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타버스를 접속했을 때 그냥 막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특성들을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특성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메뉴들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포도송이 있는 데는 메인 메뉴입니다. 클릭해서 보면 초대할 수 있고요. 홈으로 나가는 거, 그다음에 궤도가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메뉴, 그다음에 설정, 그리고 도움말, 뭐 단축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인 아웃해서 나가는 것들. 아바타를 누르면 아바타는 지금 상태를 표시를 합니다. 내가 온라인 접속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름을 누르면 여기에서 프로필을 편집한다든지 아니면 캐릭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리스폰은 처음 접속했던 위치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있고, 마이크, 카메라. 그다음에 이거는 화면 공유. 화면 공유해서 우리가 업무에 활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PDF 파일을 공유한다든지 화상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쓰는 화면 공유고요. 그다음에 이모티콘으로 반응. 메타버스 공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그쪽에 이 빌드 툴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아이템을 배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채팅, 그 다음에 여기 누르면 이제 참여자 메뉴가 없어졌다가 나왔다 할 수 있고요. 여기 서치에서는 참여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밖에 없지만 여기 다른 참여자가 있는 경우에 여기 아이디, 이름을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가기, 그리고 초대하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빌드 툴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빌드 툴을 누르면 지금 여기 맵 전체 템플릿 이 나오게 되고, 지금 제가 선택한 템플릿이 85명에서 110명 접속 가능한 크기의 템플릿이고 코지를 골랐다라는 거를 현재 상태의 템플릿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맵메이커에 들어가서 편집을 해볼 건데 지금은 이 공간에 있는 메뉴들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85에서 110명으로 여기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인원을 줄이고 싶다. 맵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맵이 실시간으로 줄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이 템플릿 말고 다른 걸로 바꿔야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면 바로 여기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만들었지만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맵이 선택된 상태에서 맵과 관련된 설정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맵 체인지 누르면 맵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이 보이고요. 적용이 되면 맵이 디자인이 바뀌겠죠. 네, 이렇게 지금 바꾼 맵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네, 나가지가 않네요. 나가는 문이 저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웹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 제베에서는 이런 기능이 없는데 게더타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빌드에서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이 빌드를 누르면 여기에 기본적인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자,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바로 지금 스페이스에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자도 여기다가 추가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더타운의 장점이죠. 이런 부분이 또 지우개 옆에 이레이저를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도 삭제를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편집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빌드 선택하고 자, 그래서 맵이 기본적으로 내가 복잡하게 뭐 설정할 거 없고 현재 있는 템플릿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몇 개만 추가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오픈 오브젝트 피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걸 눌러보면 다양한 오브젝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C5를 하면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카테고리를 하나씩 눌러서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특징을 조금 살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화살표는 방향을 표시해주는 건데 이 화살표는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 표시라고 했었죠. 위치 표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게 메타버스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화살표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픈피커에서 우리 카테고리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바로바로 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업로드 이미지 여기 맵 자체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맵 메이커를 하게 되면 맵을 아예 편집하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자, 오브젝트 배치하는 것들을 오늘 조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카테고리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윈터, 뭐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나씩 특징을 살펴보고 오브젝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색깔이 있는 것들은 밑에 이렇게 색상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면 상세 색상도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위에서 색깔이 변경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오브젝트 중에 클릭을 해보면 특징적인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웨이파인딩에 가면 이런 방향 표시, 그 다음에 표지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요소, 항상 많이 쓰는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조금 설명드릴 건데, 웨이파인딩에 그런 표지판이 많고, 그 다음에 리모트 워크에 가면 사무용품들이 사무실에 관련된 오브젝트들이 많습니다. 뭐 캐비넷이나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카테고리가 게임이 있는데요.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게임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잽도 게임을 삽입할 수가 있는데 잽은 잽에서 제작한 게임이라면 이 게더타운은 웹브라우저 중심으로 된 게임들을 실행할 수 있게 연결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거 하나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해볼게요. 셀렉트 눌러서 여기에다가 책상 위에다가 테트리스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바타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얘를 실행할 수 있겠죠. 이따가 여기 바닥에다가 하나 더 놓고 자 가까이 가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X키를 누르라고 나오는데 X키를 이렇게 누르면 지금 게임이 연결되어 있는 웹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웹 기반으로 웹브라우저 기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죠. 바로바로 내가 실행할 수 있다는 거 오브젝트를 놔서 그러면 뭔가 진행을 하다가 이 안에서 컨퍼런스나 또는 뭐 회의나 이런 걸 진행하다가 갑자기 오브젝트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해서 쓰면 되겠죠.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들이 이제 실시간성이 조금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에 있는 게임 같은 것들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사운드에 보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은 가까이 가면 이제 소리가 실행되는 오브젝트들입니다. 이 소리가 실행되는 오브젝트들은 가능하면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필요할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블럭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오브젝트들은 확장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뭐 개발 중인 것들도 있는데 확장 요소를 갖고 있는 고카트 한번 눌러볼게요. 고카트 누른 다음에 클릭해서 자 보면 이 고카트는 아까 맵에서 제가 카트를 타고 다녔었죠. 그 카트를 만들어주는 대여해주는 그런 오브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트의 개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3개로 되어 있는데 뭐 5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5로 바꿔서 셀렉트 눌러서 여기에다가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면 실행되고 X키 누르면 이렇게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지울게요. X키 타고 이렇게 이동.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게더타운의 장점인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막 이동하다가 너무 맵이 커요. 그러면 여기다가 고카트 하나 놓고 타고 갑시다 하고서 고카트 바로 심어주는 거죠. 굉장히 실시간성, 메타버스의 특성을 잘 살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고카트를 넣어가고 다시 빌드 툴로 가서 오픈 픽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도어는 우리가 문인데요. 자,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 클릭해서 보면 오픈 도어, 그 다음에 클로즈 도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문을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지나갈 때 X를 누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X를 누르면 문이 이렇게 열리는 이런 도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거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지나갈 수 있게 뭐 이런 설정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오픈 피커로 가서
이런 설정들 조금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어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거 한 번씩 눌러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고카트 있었고 펫 메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인서트 텍스트가 있어요. 클릭해 보면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입구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셀렉트 눌러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해서 만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냥 정말 간단하게 빠르게 우리가 바로 만들어서 쓸 때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한 텍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편하게 쓰는 메뉴라서 뭐 색깔을 바꾸거나 폰트를 바꾸거나 이런 건 안 돼요. 디자인적으로 예쁘게는 안 되지만 실시간성을 가져가는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크기 정도, 폰트 사이즈 정도만 바꿀 수 있거든요. 이거를 한 16 이렇게 바꿔볼까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렇게 해서 사이즈 정도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래픽이 깨져서 한글 같은 경우는 영어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글 같은 경우는 조금 글자가 깨지기도 하네요. 자, 오픈피커로 가서 업로드 뉴라고 이제 밑에 또 있는데요. 자, 업로드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는 업로드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사이즈를 올릴 때 여기에 보면은 이 타일 한 칸 한 칸. 이 사이즈가 32에 32 픽셀입니다. 요 한 칸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 사이즈, 우리가 이만하게 만들고 싶다. 여기 둘에 6칸 사이즈, 세로로 조금 긴 6칸 사이즈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32 곱하기 3, 세로가, 그 다음에 32 곱하기 3, 가로가, 그거 계산해서 이미지 만들어서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이즈를 체크를 하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자, 저는 샘플로 하나 그냥 이미지를 올려볼게요. 자, 내 컴퓨터에 저장됐던 이미지를 이렇게 올리면 되고 오브젝트 이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 로고. 이거는 뭐 보여지는 거는 외부에 보여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셀렉 눌러서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컴퓨터에 있던 이미지도 이렇게 넣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디자인적으로도 쓸 수도 있지만 뭐 업무 중에 이미지가 필요할 때 그 사진을 바로 업로드 해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필요 없어지면 이레이저 선택해서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오브젝트 피커에 나오는 메뉴들을 쭉 살펴봤고요. 네, 게더타운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오브젝트들도 계속 새로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카테고리들은 조금 기억해 두셨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여기 메뉴에 여기 잠깐 나가볼게요. 메뉴에 여기 업데이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눌러서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됐는지 자주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두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보면 업데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서 다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주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템플릿을 활용을 해서 맵을 만들어봤는데 사인아웃하고 나가볼게요. 나가서 그 맵을 아예 제작할 때 템플릿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제작할 때는 우리가 빈맵으로 해야 되는데요. 빈맵으로 만드는 부분 체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페이스 들어가서 우리 빈맵 하려면 여기 템플릿 선택하면 안 되겠죠. 템플릿은 간단하게 활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제 내가 디자인 직접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가 원하는 구성으로 만들겠다 할 때는 빈맵에서 해야 되는데요. 맨 아래 거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조금 다양한 템플릿들, 오피스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카테고리로 더 세분화돼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블랭크라고 있습니다. 블랭크를 선택을 하시면 얘가 빈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빈맵으로 시작하기, 그 빈맵인데 여기는 25명에서 50명, 여기는 2명에서 2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명에서 50명으로 선택을 해서 이름을 스페이스, SPACE 이렇게 해서 자, 어떤 특성을 갖는지 내가 이 템플릿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 메타버스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트 오피스로 선택을 하고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만든 빈맵이 되겠죠, 이제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름 입력하고 조인을 누르면 빈맵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약간 바닥이나 뭐 이런 게 있는 맵인데 아예 없는 걸 하려면 맨 처음에 있던 블랭크, 첫 번째 블랭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기본 바닥과 벽은 있는 그런 빈 맵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웹 에디터에 들어가서 편집을 하면 되겠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스페이스 자체에서 오브젝트를 실시간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들이 궤더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실시간성을 잘 활용하면 좋은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맵 에디터를 가지고 더 자세하게 스페이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